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화제약 주가의 흐름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여기서 실시간 이슈들, 뉴스들, 시황들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한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결산표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잘 상승한 종목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또 하락으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승률적인 측면에서는 상승한 종목들이 월등히 좀 많다라는 점이 되겠고, 저희가 이제 공부방에 올려드릴 때는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오늘도 한 종목이 나갔어요. 오늘도 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검색식 포착 종목들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창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아래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거 간략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공부방 입장하기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대화제약이 오늘 1.31% 정도 소폭 상승 하면서 마감이 됐죠. 거래량은 이제 4만 1000주 정도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거래량 자체가 뭐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이거 자체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업의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떨어지는 거라고 하면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수급적인 부분들, 수급적인 어떤 영향으로 오르고 내리는 거면은 사실상 주가 자체도 뭐 거의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고, 이 안에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 떨어질 때마다 뭐 맨날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 떨어질 때도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떨어지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단순히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시장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이슈나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는 게 없고 관심권에서 멀어지면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지루해서 팔아서 떨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 하락이 기업 자체의 어떤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돼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면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터지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떨어지는 하락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니까 또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보셨을 텐데, 대화제약 흑자 전환에도 재무관리 과제, 이자 빠듯한 차입,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또 떨어지는 시점에 공교롭게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게 느껴지고, 와, 이거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이 이렇게 또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계속 이제 빠지는 국면에서 갑자기 뭐 재무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질 수 있죠. 개인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상태가. 근데 이 재무 문제가 과연 지금 처음으로 부각이 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2025년 2월 4일 올해 초에도 차입 의존도 업계 최고, 유동성 불안,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일전에도 유동성 비상 걸리나 2023년도에도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커가는 외형 속 내실은 이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지금 하락하는 국면에서 뭐 차입금 문제, 재무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어떤 이제 불안 요소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지난 2025년 2월 달에 이 차입 의존도가 업계 최고다, 유동성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때거든요. 2월 달에 2월쯤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만 원대 있던 주가가 19,080원까지 90%가 올라갑니다. 공교롭게 차입금 의존도, 유동성 불안 이야기 나오고 나서 주가가 저점 찍고 한 90%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2월 달에 나온 기사니까. 그때 2월 4일에 나왔잖아요. 기사가. 2월 4일이면 요때거든요. 거의 요날이 되겠네요. 이때 시세가 1,220원, 1,79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날 나오고 나서 불과 조금 밀리고 나서 이런 상승이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보면 또 2023년도 12월 달에 뭐 이렇게 또 재무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2023년 12월, 2023년 11월 29일 거의 요 시즌에 또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 시즌에 또 주가의 어떤 흐름들 보면 2023년도 11월 말 12월 초 볼게요. 이게 2023년도 11월, 12월 초 요때죠. 요때 이제 또 유동성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제 한두 달 뒤에 13,000원까지 한 50%가 넘게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그 대화제약의 어떤 차트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그런 어떤 수많은 유동성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재무가 좋으면 좋아요. 재무가 좋으면 좋겠지만은 이 재무적인 어떤 뭐 안전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주가의 결정적인 하락의 원인은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가는 떨어지는데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새로운 뉴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다 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런 뉴스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터는 그런 이제 용도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대화제약의 이 종목이 3월 달에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 대화제약 상장 이래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고,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어때요? 쫙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윗꼬리를 다는 거래량들은 매집봉으로 의심해 볼 여지가 크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약이나 바이오주들은 사실 뭐 재무가 좋다라고 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꿈을 먹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회사의 뭐 신약이 됐던 아니면 임상이 됐던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실질적으로 제약회사가 재무가 좋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대화제약을 볼 때는 항상 리포락셀에 대한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하락이 리포락셀에게 어떤 문제점으로 인한 하락이 아니면 결국에 주가는 다시 리포락셀 이슈로 이렇게 들어 올릴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화제약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이걸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슈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2025년 4월 29일 날 대화제약이 한국의 식약처에 냈던 유방암, 리포락셀액 유방암으로 적응증 확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좀 해달라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요거 빠르면 연내에 나옵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될지 안 될지까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승인이 되면 주가는 당연히 상승작용하겠죠. 근데 이미 리포락셀액 위암 치료제로 해서는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유방암도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유방암 적응증으로 하는 이 리포락셀액이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초록에 선정이 됐어요. 이거 아무나 선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록이라고 하는 게 연구의 논문이나 발표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여기에 리포락셀액이 선정이 돼서 발표를 한 거죠. 이게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리포락셀액이 한국 식약처에서 만약에 이제 품목 허가나 이런 것들 시판 허가를 받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중국하고 유럽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품목 허가 신청이나 이런 것들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는 이미 신청을 했어요. 여기 6월 언제입니까? 6월 18일이죠. 올해 6월 18일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리포락셀액 유방암 적응증 확대 품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보통 예전에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결과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데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 쪽에도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있을 유럽 종합학회, 이것도 한번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를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유럽에 가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리포락셀의 유방암 적응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럽 종양학회에서의 어느 정도의 또 발표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잘 주목해 보시면 좋고, 또 10월 달에 요거 있죠. 리포락셀의 중국 시장에서 보험 등재 지금 협의 절차 하고 있습니다. 약가 신청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출이 된 걸로 아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럼 요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한 10월 말쯤에 나온답니다. 그럼 10월 말쯤에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 리포락셀의 위암 치료제로 보험이 등재가 되면 현재 판매되는 가격, 리포락셀의 그 판매되는 가격의 절반 가격에 지금 판매가 가능해지거든요. 지금 좀 비싸요. 지금 비싼데 이게 이제 절반 가격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급여까지도 적용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등재 그러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나와봐야 하는 거죠. 근데 지난 2025년 4월 25일에 바로 중국 임상종양학회 가이드라인에 바로 리포락셀액이 2차 위암 치료제 권장 약물로 공식 등재가 됐어요. 중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여기에 만약에 공식 등재가 되면은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10월 달에 약가 그러니까 보험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 어떤 하반기의 일정이거든요. 이런 어떤 암학회도 그렇고 하반기 일정이 이렇게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제약이나 바이오주들은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꿈과 기대감 이런 것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대할 만한 어떤 임상이나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주가는 반응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 3월달, 4월달에 올라왔던 것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이슈가 바탕이 돼서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건 그런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반영될 게 없으니까 지지부진한 거고, 결국에 하반기에 또 역시나 보험 등재 이슈라든지 한국의 이제 식약처에서 유방암 적응증으로 하는 리포락셀에게 승인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 종목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인데요. 기술적인 흐름은 쪽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에 보이는 지표가 이게 RSI 상대 강도 지수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30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30 이하로 좀 내려왔다가 오늘 반등 나오면서 다시 30 이상으로 넘어갔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RSI 상대 강도 지수 과매도 국면에 들어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때 RSI 30 이하 내려오고 나서 점진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세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보였고, 그리고 거의 6개월 만에 지금 오는 거예요. RSI 지수가 30 이하로 내려온 게 거의 6개월 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30 이하권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13,000원대 초반자리, 이 13,000원대 초반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되고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가격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역시나 현재가 아래에 60선이 좀 지나가고 있는, 올라오고 있죠. 60선이. 이게 한 13,000원대 초반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하단에 또 받쳐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의 어떤 흐름이라고 한다면 박스권에서의 매수는 박스권 하단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맞고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그랬을 때 지금은 매도보다는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 13,000원대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확인되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반기 일정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이 차입 문제나 이런 것들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거 뭐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주가가 못 간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런 상승이 나왔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교롭게 또 차입 문제가 나오면서 심리를 또 흔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어떤 주가의 흐름들을 통해서.
그래서 대화제약 이슈나 이런 부분들 생길 때마다 그래도 한 번씩 저희 채널에서 영상이나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이제 좋아요나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리는 이런 관심 종목들도 한번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100%다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저희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승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확실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니까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종료를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래 쭉 내려보시면 한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 파란색 글씨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